월요일 뭐 사실 일반장전 딱히 포인트가 확 뭐 있지는 않는데 그냥 미국을 투영해서 시장에 관심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바이오 쪽 하나 볼까 하는데 바이오도 그냥 단순 바이오는 아니고 그래도 주변에 요즘 그 뭐 실생활에서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 많고 저 또한 그렇고 그래서 임플란트 관련 기업들 뭐 세 개 딱 나오잖아요. 뭐죠? 오스템 오스템 임플란트, 임플란트, 그다음에 덴티움. 이제 덴티움, 디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오늘 디오를 좀 볼까 해요. 근데 이유는 미국 바이오테크 지수가 지난 금요일 날 조금 제법 크게 올랐습니다. 화면 좀 보시도록 하죠. 이 디오하고 직접 연관성은 아닌데 그 미국의 바이오테크 기업은 S&P 바이오테크 ETF가 이제 XBI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한 5.7%가량 올랐고 IBB는 iShare Biotechnology ETF 다 ETF입니다. 이것도 한 3.5%, 그다음에 나스닥 바이오 지수를 NBI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 4%가량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XBI는 올해 한 40% 급락을 했어요. 뭐 대부분 반토막 나 있고 뭐 더 종목들도 그렇지만 가격이 과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낙폭 과대해서 반등도 강하게 한 것 같고 요인을 찾아보니까 대형 M&A 시도들 뉴스들이 있습니다. 뭐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각각 이 두 회사가 각각 바이오텍 머레오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입찰에 들어갔다는 거. 머레오라는 회사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 표적 항암제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12개월 한 1년 동안 주가는 75% 떨어져 있다가 요 보도 나오고 하루 만에 한 62% 급반등했다 그럽니다. 머레오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머크가 또 요 시젠이라는 기업, 우리나라 시젠이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데 인수한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그래서 이런 M&A 재료가 좀 크게 작용한 것 같아서 바이오테크 관련 기업 지수가 올랐고 그럼 우리나라 투영을 그대로 시킬 수 있느냐는 좀 무리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임플란트 관련 기업들 수익성이 최근에 보면은 좀 많이 하락했잖아요. 중국 락다운 때문에 중국 시장 좀 영향이 컸던 것 같고 디오는 오늘 전환사채가 들어옵니다. 전환사채 한 11만 주가 유입되는데 그 오버행 이슈 때문에 주가는 이미 빠져 있고 중국 락다운 때문에 2분기 실적 감소도 이미 재료는 노출돼 있고 뭐 그래서 주가 부진 요인은 어느 정도 노출된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조금 계장가라든지 오전에 훅 떨어지면은 저가 메리트는 좀 발생할 것 같고 아까 그 미국의 바이오테크 관련 주식들이 이제 이 지수가 빡 뜨듯이 그리고 이제 대주주 지분 매각 이슈하고 미국의 한 2, 3위권 정도 되는 대형 그 DSO가 이제 치과용품 유통사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유통사를 끼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시장을 확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구조들이에요. 그래서 DSO랑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게 나왔습니다. 그럼 3분기쯤에는 실적은 조금 돌아서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디오를 좀 보겠습니다. 네. 아이디어. 일단 바이오는 왜 그런지 명확치는 않지만 국내 바이오는 의외로 중국 시장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성장주 뭐 이런 뭐 고 PR주 뭐 이런 것들에 엮여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 시장이 좋으면 바이오주가 별 이유 없어도 굉장히 뭐 이렇게 선별적인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도 그런 경향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뭐 성장주들, 고밸류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서 선별적인 강세가 나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은데 중국 증시가 요즘 강하다고? 중국 증시 강하죠. 그렇죠.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리 내릴 수 있는. 오늘 중국이 이제 또 기준금리에 대한 우대금리 아마 발표를 10시 또 그쪽은 10시 15분 뭐 또 이래가지고 그렇죠. 네, 오전에 아마 발표가 또 있는데 혹시나 뭐 금리를 인하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 뭐 사실상의 금리 인하, 그러니까 올리지 않는 게 사실 금리 인하와 비슷한 수준이죠 요즘에.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 그렇죠. 금리를 올리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일본하고 중국만 일본은 아예 그냥 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 선 놓고 있는 거고요. 네. 중국은 전쟁에 좀 그래도 수혜를 보는 그 유일한 국가라고 볼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하고의 원유 전쟁. 싸게 들여오고 자기들은 생필품 팔아먹고 네. 뭐 이러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뭐 봉쇄된 거 외에는 크게 이렇게 뭐 정말 안 좋은 상황이면은 중국이 이렇게 봉쇄를 했겠나 싶을 정도로 하여튼 중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큰 걱정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네. 어쨌든 이제 중국 시장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관관계가 높은 국내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선별적인 이제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보였었는데 그렇잖아요.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상해 락다운 때문에 원료가 잘 안 들어와서 원료뿐만 아니라 이제 그 IT 반도체 장비 쪽도 사실 우리가 파는 것도 있지만 중국에서 일부 이렇게 들여와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죠.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뭐 실적이 중국하고 이제 맞물려가지고 장비 가격도 올라가고 네, 뭐 그런 그런 얘기가 것도 이제 있죠. 또 그러면 뭐 오더컷이라고 네. 주문을 취소했다 뭐 이런 소문도 나오고 리드 타임도 길어지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이제 확대하는 거죠. 네, 네. 조금. 그래서, 그래서. 임플란트는 네. 그래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견조하죠. 뭐 네.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의료기기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요즘 계속 강조드리는 ROE도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개별적인 또 요인으로 본다면은 이제 복지 차원에서 건강보험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3개까지인가? 가 이제 그 몇 세 이상의 예, 뭐 혜택을 좀 볼 수 있고 있죠. 뭐 노령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펀더멘탈에 의한 주가 반등세가 향후에 조금 선도적일 수 있다라는 점은 뭐 이의는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뭐 제가 왜 이제 성장률이 중요하냐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이제 분모가 굉장히 큰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요구 수익률을 뛰어넘을 수 없는 마진, ROE를 가진 그런 기업들, 그런 펀더멘탈에 견고함이 없는 그런 쪽은 나중에 반등도 조금 미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나중에 가장 먼저 튀어나갈 그런 업종군의 하나 중에는 분명히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의 노이즈도 뭐 노이즈가 아니죠, 사태죠. 굉장히 많이 좀 건이 아마 뭐 상당 부분 회수가 좀 된 걸 금액이 회수도 됐고 뭐 금이 또 많이 올라서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실적은 또 뭐 계속 IR을 하는데 뭐 좋은 것 같고 네, 계속 이제 희석이 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제일 높은 데가 오스템 임플란트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그럼 지금 반영된 거 말고 앞으로 반영을 시키면서 뭔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뭐 저는 임플란트 관련된 그 업종들이 아마 향후 반등 뭐 코스닥 쪽의 반등에서 뭐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말씀드렸듯이 오스템하고 덴티움은 주가의 흐름이 궤적이 네. 뭐 기술적 분석 있다가 뭐 해줄 수 있지 네. 모르지만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종목은 네, 오스템 임플란트 그냥 전공법으로 네. 그리고 저번에 한번 언급을 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NK맥스가 굉장히 지금 좋을 거예요. 그 이제 임상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조금 노이즈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완전 관해가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그 내추럴 킬러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앞서 나간 그런 부분도 있고 주가도 좀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임플란트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내추럴 킬러 말씀드리는 건 좀 이상하다 아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이오라는 타이틀이니까 오늘 뭐 중국 시장이 좀 견조하게 나간다면 바이오도 뭐 이렇게 시각을 꺾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네. 면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NK맥스 두 종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미 대표 생각은 어때요? 네, 뭐 제약 바이오 기업들 이제 중국 시장과 상관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이유겠죠. 지난 금요일에 알테오젠이 한번 탁 쓰길래 네, 알테오젠이 이틀 연속 10% 이상 올라갔고 뭘까? 네. 바이오 USA 이제 끝나면서 이제 알테오젠 포함해가지고 몇몇 기업들이 이제 기술 이전과 관련된 뭐 협의들이 좀 있었다. ABL 바이오, 뭐 알테오젠, 뭐 이런 몇몇 셀리버리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좀 주목을 받았던 게 그런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도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시장과의 상관관계는 중국 증시의 흐름과 우리 국내 증시의 흐름이 디커플링 되고 있다라는 거. 네. 중국 증시가 좋을 때 우리 시장이 좀 안 좋거든요. 지금 최근에 계속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빠질 때는 이런 성장 섹터 이제 가장 좀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좀 많이 빠져서 네.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다가 어찌 보면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올 때는 알테오젠류의 이런 이제 기업들 쪽으로 수급이 먼저 들어오니까 지난 금요일 날도 지수가 뭐 미국 증시가 거의 4% 넘게 나스닥 지수가 빠졌을 때 우리 국내 증시는 반등이 제법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네. 그게 코스닥 시장 반등의 주역이 결국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었거든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포함해가지고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조금 저점 회복을 좀 하면서 지수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연동을 좀 찾아보면 될 것 같고 내용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중국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그야말로 뭐 전 세계 시장을 이제 좌지우지한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몇몇 이제 의료기기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은
중국 수출 이제 2분기 때 이제 락다운이 되면서 상당히 좀 타격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시적인 실적 둔화 우려, 그 다음에 이제 뭐 고평가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제기되면서 줄줄이 다 이제 주가가 많이 좀 빠져버렸는데 악재는 뭐 지나치리만큼 저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아까 차장님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락다운도 거의 다 해제가 되고 있고 여름 되면 이제 거의 뭐 전면적인 봉쇄는 다 이제 없어질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조금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분명히 이제 2분기 끝자락부터 이제 3분기까지는 회복이 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특히 네. 임플란트 같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피부 미용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예전에는 상당히 좀 경기에 민감한 거였지만 요즘에는 사실 이제 경기랑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이제 피부 미용이라든지 그리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필수 소비재일 수밖에 네네네. 없거든요. 그런 이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경기를 조금 덜 탄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저 역시도 이제 뭐 오스템 임플란트 당연히 이제 탑픽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디오, 덴티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의료 기기 종목들 중에서 이제 몇 개 좀 꼽아드리면 제이시스 메디칼, 뭐 인터로조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빠진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JBN 같은 이제 의료 플랫폼 네. 이런 거 만드는 기업들까지도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갑자기 종목이 확 많아졌네. 네. 네, 하여튼 지난주 우리 일발장전 시간에 뭐 바이오 FDNC 뭐 이 짝 기업이지만 바이오를 하나 붙여가지고 네. 뭔가 언뜻 아이디어를 찾았는데 뭐 연관성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문은 열어봐야지 알 것 같고 자 이렇게 일발장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